행잼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살다 보면 일상이 재미없고 네.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어느 순간 일하기도 싫고 나만 날 더울 때면 더 그래요. 그렇죠. 요즘 같은 때 또 나만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슬럼프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흔히 쓰는 말이죠. 그렇죠. 네, 한 기업에서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네. 직장인 98%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두 번씩은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흔히 쓰는 용어예요. 네. 아, 나 요즘 슬럼프인가 봐. 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많이들 이렇게 사용은 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글쎄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슬럼프는 왜 찾아올까라는 질문에 반복되는 업무에서 오는 예. 권태감이나 불투명한 미래가 32%로요. 1위였고 네. 또 직장 동료 상사와의 관계, 하는 일에 비해서 또 낮은 급여, 많은 업무량과 잦은 야근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네.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시간이 답이다. 네. 그러니까 매일 하던 일이니까 여기에 그냥 지쳐서 그냥 잠깐 하기 싫은 거다. 네. 의욕이 떨어진 것뿐이다. 그냥 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길어지면 말이죠. 네. 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쪽이 더 많은데요. 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중에서 90% 이상이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네. 그 쓸모없는 걱정의 90% 이상은 어제 했던 걱정이고요. 불필요한 걱정에서 비롯된 활동을 90%나 하고 있다면 업무의 효율이나 능률이 오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렇겠죠. 슬럼프를 겪는 원인 중에 90%는 쓸모없는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알아서 병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으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슬럼프는 극복 가능한 거죠. 사실은 네네.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효과적으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생각을 정리해서 내려놓으세요. 네. 어쩌면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방법은요. 색이 다른 메모지를 준비해서 지금 가장 크게 걱정되는 일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나중에 할 일,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일을 구분지어서 적어가지고 어떤 통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다 넣어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일주일 후에 적어놨던 그 걱정들을 꺼내보면요. 예. 웬만한 건 이미 다 사라지거나 해결된 상태일 겁니다. 네네. 만약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접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아는 게 병이다. 네. 너무 많이 알아도 이거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네, 맞아요.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메르스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그 매스컴에 나오는 네. 그런 글들이나 또 퍼날르기 있죠. 예. 여기저기에다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건요, 한동안은 막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SNS를 통해서 네. 오가다가 현재는 긍정적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내가 걸리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뭐 무관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그렇게 나가는 건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걱정을 낳는다고 너무 네. 그걸 크게 확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의 정리, 생각의 내려놓음 이게 필요하다. 네.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현재 일에서 벗어나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요. 네. 미국의 어떤 회사는 직원들에게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죠. 네. 하루 일과 중에 75%만 공식적인 일을 하고 나머지는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뭐 공부도 괜찮고 자기 개발이든 뭐 빈둥거리든 네. 잠을 자든 상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회사 진짜 좋네. 그렇죠.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많은 히트 상품들이요. 네. 좋아하는 걸 하다가 느닷없이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네.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어려워 보이기도 네. 하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환경은 사실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전에 공단 쪽으로 강의를 갔다가 구내 네.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예.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는 서둘러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어디를 점심시간이 짧은가요? 네, 그런가 싶었는데 어디를 급하게 가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예. 동료들하고 반야구를 한 게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사하고 운동을 하러 간다고. 네. 와. 네, 남은 그런 시간이 길지 않아도 그 시간을 놀이로 활용하는 게 반나절 또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력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내가 네.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네. 즐기면서 덮어버리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점심 먹고 차 네. 한잔 하면서 동료들과 수다를 떨어도 좋고요.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가 되겠죠. 소화도 되고 좋겠죠. 네. 네.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천재지변이나 질병을 제외하면 잘 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취미를 갖는다는 건 재미를 전제로 하는 놀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업무 시간에 나를 위한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퇴근 후 1시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취미예요. 시간을 네. 내서 해야죠. 그렇죠. 네, 돈 들이지 않고 혹은 또 조금만 투자를 하더라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험을 해보시면요. 슬럼프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또 슬럼프가 언제 다녀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슬럼프가 길어지면요. 네. 이게 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마음의 병이 깊어지다 보면 그게 그 몸의 건강에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았던 문제가 너무 커져서 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네. 나 스스로가 의지를 갖고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네. 자, 슬럼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네. 뭐 어렵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영숙 대표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